네, 안녕하세요. 포필러스에서 리서치 담당하고 있는 켈빈입니다. 저는 이전에 이제 보안 회사 티오리라고 하는 보안 회사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업계에서 웹3 업계에서 이제 보안 담당하고 계신 분들을 좀 초대해서 패널 톡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주제 자체는 AI 시대에서 웹3 보안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또 뭐 신규로 웹3 보안 업계로 들어오고자 하는 분들은 뭐 어떤 역량을 키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AI 산업 업계에 AI가 들어오고 있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데, 뭐 오늘 엔트로픽만 보더라도 뭐 기업용 펜테스팅 프로젝트인 클로드 코드 시큐리티를 발표하기도 했고, 지난 1월에는 엔트로픽 레드팀 블로그에 이제 오프스 4.6으로 뭐 500개 이상의 뭐 제로데이 버그를 찾아냈다라는 포스트가 올라오기도 했죠. 뭐 그런 만큼 이제 웹3에서도 좀 비슷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12월에는 엔트로픽에서 오프스 4.5로 스마트 컨트랙트 공격했을 때 상당한 성능을 보여줬다라는 발표를 하기도 했고, 바로 이번 주에는 뭐 패러다임이랑 오픈 AI, 오토섹에서 뭐 AI 에이전트들의 스마트 컨트랙트 보안에서의 뭐 성능을 측정하는 뭐 EBM 벤치라는 벤치마크 프로젝트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런 대 AI 시대에서 이제 웹3 보안 업계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뭐고, 뭐 각각 소속된 회사에서는 어떤 방향을 취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을 좀 자유롭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그러면 좀 말씀을 드리면 말씀해 주셨던 게 이제 클로드 코드 for security 나오고, 그다음에 그 엔트로픽에서 이제 본인들의 모델들로 이제 취약점들 찾은 것들을 좀 많이 올려놨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프론티어 모델들을 사용해서 이제 취약점을 자동으로 찾는 그런 연구를 했었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프로덕트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리서처들 관점에서 보면 조금 오늘 이렇게 뭐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된 주가들 이렇게 떨어지고 했었는데, 그것들도 보면 약간 딥시크 나왔을 때처럼의 그런 느낌을 좀 받기는 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클로드 코드 시큐리티가 찾아낸 그런 취약점들도 그렇고, 거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뭔가 뭐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대단한 건 맞기는 한데 이거를 가지고 모든 사이버 시큐리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 또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예로 들면 그 레드팀 블로그에 나왔던 그런 취약점들도 원래 타겟으로 했던 게 기존에 이제 되게 많은 취약점들이 나왔던 그런 프로젝트들을 대상으로 했다 보니까 당연하게 그렇게 많이 나왔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EVM 대상으로 했었던 그런 리서치들도 이제 사실 히스토리컬하게 취약점이 있었던 것들을 대상으로 돌려보고 많이 나온 애를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LLM의 특성상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학습한 다음에 그것들을 확률 기반으로 뱉는 거다 보니까, 만약에 기존에 있었던 그런 사건 사고들이 이미 모델에 학습되어 있다면 당연히 그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아직까지는 조금 뭔가를 많이 보안 연구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클로드 코드 시큐리티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제 뭔가 버그를 많이 찾아준다라고 열광은 하지만, 저희도 이제 비슷하게 엔터프라이즈를 대상으로 뭐 취약점을 자동으로 찾고 패치하고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엔터프라이즈 레벨에서 그런 팀들이 원하는 건 단순히 이걸 취약점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어떻게 패치하고 트리아지하고 이것들의 근본적인 이슈를 찾아서 없애는지에 대한 그 워크플로우에 사실 엄청나게 일부분밖에 기여를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뭔가 아직 좀 해야 될 거는 많이 남았지만, 뭐 여전히 좀 이런 것도 어떻게 에이전트가 다 해결하는 게 좀 별로 안 남은 그런 느낌은 있기는 합니다. 네. 네. 확실히 AI 성능이 많이 올라온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실제로 오디스를 하는 입장에서 살펴보면은 문제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가 없도록 모든 걸 찾아내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오디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 몇 가지 이슈 찾아내고 그거에 대해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저희 고객은 기대하는 게 여기서 버그가 없게 해줘를 기대하는 거기 때문에 버그가 없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아직 AI가 사실 모든 버그를 다 찾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람이 직접 다 찾아내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근데 이제 어쨌든 AI를 쓰냐 안 쓰냐의 단계는 넘어가고 모두 다 쓰는데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할지가 되게 중요해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실제 오디트를 할 때 이 AI를 언제 투입을 하면 좋을까, AI한테 어떤 업무들을 맡기면 좋을까를 좀 고민을 했었고, 실제 업무를 할 때 저희는 그래서 프로젝트 중후반이나 거의 마무리 단계쯤에 저희들이 개발하는 AI 에이전트를 돌려보면서 취약점을 찾는 편이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이제 프로젝트 시작할 때부터 AI를 돌리게 되면은 거기 그 AI가 찾은 취약점이나 어떤 위협 시나리오 같은 거에 사람이 매몰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나중에 이제 좀 돌려보면서 저희가 뭐 놓친 부분은 없나, 또 이런 AI가 발견한 그런 위협 시나리오 관점에서 뭔가 다른 이슈들은 없나를 좀 보충하는, 뭔가 저희의 다른 동료로서 이제 활용을 하는 편이고,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는 이제 AI가 버그를 찾는 좋은 도구로서 인정은 하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모든 버그를 찾아낼 수 없다는 것에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는 LLM을 쓰되 이제 모든 이제 과정에서 이제 매뉴얼적으로 이제 오디트를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검증을 하거나 그럴 때 이제 LLM의 도움을 받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 외에도 저희 개인적인 이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사실 이제 클로드 코드를 이제 지난주에 결제해서 지금 써보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제 트위터를 보면서 이제 어떤 부분에서 이제 LLM이 활용될 수 있는지 이제 좀 생각을 해봤는데, 프로덕트 출시 전하고 후로 이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프로덕트 출시 전에는 이제 LLM을 통해서 버그를 찾을 때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출시 후에는 당연히 이제 프로덕트에 버그가 없으면 좋겠지만, 만약 이제 존재할 경우 핵을 당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버그가 있는지 이제 검증을 받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LLM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제 만약 핵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그 핵 TX 핵 트랜잭션을 보고 이제 빠르게 루트 커즈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런 자금들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지에도 충분히 이제 LLM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패치해야 되는지도 이제 빠르게 이제 분석할 수 있도록 LLM의 도움을 받으면 이제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뭐 저도 어느 정도 다 공감하는 바고, 사실 뭐 AI 에이전트들 성능이 굉장히 올라오긴 했는데, 사실 이 AI 에이전트를 그러니까 뭐 코드를 짜고 자체적으로 뭐 내부 오디트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기업들 자체적인 시큐리티 프랙티스가 거의 안 돼 있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아서, 뭐 오디시 어느 정도 자동화 된다고 해도 뭐 오딧 받은 코드 뭐 패치하고 뭐 재배포하고 하면서 생기는 버그는 꾸준히 생겨날 것 같고, 뭐 이런 과정에서 좀 시큐리티에 대한 성숙도 자체가 업계 전반에서 많이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첨언을 하자면, 실제로 뭐 며칠 전에 뭐 있었던 사고가 사실 클로드 코드가 작년에 짰던 코드에서 버그가 있어서 얼마였지? 한 1밀리언 정도 해킹당했던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참 이게 뭐 알다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EVM 벤치 얘기를 해주셨는데, EVM 벤치가 이제 오픈 AI랑 뭐 오토색이랑 패러다임 같이 개발한 벤치마크잖아요. 거기에서도 보면은 그 코덱스 성능이 그 익스플로이트 하는 데는 되게 뛰어났는데, 취약점을 탐지하거나 그거를 어떻게 패치할지에 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패치가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패치 권고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게 다른 사이드 이펙트를 생성하지 않고 또 기존 기능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패치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사실 AI가 이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좀 많은 고민을 통해서 권고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아직 사람들이 좀 개입을 하실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그 문웰 같은 경우도 바이브 코딩 하다가 이제 그죠? 큰 사고 하나 터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되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LLM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뭐 취약점을 잘 찾아내는 뭐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뭐 탐지랑 패치를 좀 균형 있게 하는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전통 기법을 잘 붙이냐, 뭐 AI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뭐 각자의 성능이 아직은 다른 단계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뭐 휴먼 노짓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은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웹3 보안 업계에 있으면서 가장 크게 들었던 생각은 인력을 찾기가 좀 어렵다인 것 같은데, 뭐 시니어 인재분들은 뭐 조금씩 AI 쪽으로 유출이 되는 경우를 볼 수도 있고, 뭐 주니어 같은 경우는 워낙에 원체도 찾기 어려웠을 뿐더러 요즘에는 웹3 보안 인재를 찾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채용 후보 개개인의 역량이나 뭐 재능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인재풀이 메말랐다는 인상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뭐가 있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한 18년, 17년 이때부터 웹3 관련된 이제 뭐 보안이나 이런 것들을 했다 보니까 이제 뭐 교육이 어떻게 되는지는 여기 계신 이제 GSS님이 좀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근본적인 좀 해결책은 일단 웹3에 올라타서 돈을 벌었던 기업들이 뭔가 인재 양성에 좀 계속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제 일례로 저희가 이제 두나무랑 같이 업사이드 아카데미라고 하는 교육 프로그램, 그러니까 웹3나 사이버 보안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한 지금 4기째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도 수료하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제일 가지고 있는 고민 자체가 이게 웹3 그다음에 보안을 하는 사람을 키우는 게 되게 인센티브가 안 맞다고 해야 하나? 약간 이런 기분들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왜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보안이라는 업무를 하려면 그 중에서도 이제 오펜시브 보안이겠죠. 웹3 쪽에서는 취약점을 찾고 빨리 패치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인재에 필요한 요구 사항들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바가 되게 높아요. 컴퓨터도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당연히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패치도 해야 되다 보니까 엔지니어링도 잘해야 되고, 개발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근데 딱 이것만 들었을 때 보면 지금 이제 현재 마켓에서 이 스킬셋을 가지고 더 많은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필요한 인재들의 수가 이제 줄어드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뭔가 보안이라는 필드 자체를 재밌어하는 사람들만 보안에 남게 되는 그런 지금 현재 상황인 것 같고, 근데 거기에 웹3까지 얹히자고 하니까 이게 웹3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뭔가 금융에 관심이 되게 많아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면 프로토콜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알아도 우리가 취약점들을 찾을 때 이게 어떻게 이 프로토콜의 금전적인 피해가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유저들한테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제 또 마찬가지로 이 정도의 지식과 스킬셋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실 또 다른 곳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문이 되게 많이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예로 저희가 미국에 이제 데프콘이라고 하는 해킹 대회에 같이 참여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그 제인 스틸시라고 하는 쿼트 펌에서 일을 해요. 근데 이제 걔의 고민은 이렇게 컴퓨터 잘하고 금융도 사실 조금만 알면은 본인들이 이제 뭐 인턴십도 한 500K, 한 7억, 막 8억 주고 인턴십 애들 모집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뭔가 컴퓨터도 잘하고 보안도 잘하고 금융도 잘하는 애들은 이제 그쪽 필드에서는 그렇게 봤는데, 이게 사실 여기서는 이 받기가 되게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고, 어쨌든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 인프라에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좀 인재 양성에 돈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이제 웹3에 22년도에 입문을 했습니다. 이제 그때 여기 계신 준호님한테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고 이제 물어봤던 기억이 나는데,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웹3에 입문한 사람이 이제 다른 영역으로 탈출하지 않도록 좀 끈끈이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나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예시로 이제 업사이드 아카데미를 들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기타 외에 서로 이제 실제로 같이 만나서 뭐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정보를 공유하거나 약간 그런 뭔가 이런 디사이 파케 같은 그런 이제 커뮤니티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회사 차원에서는 저희가 사실 저희도 이제 인재 영입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하고자 하는 게 이제
이제 블록체인 백그라운드가 없더라도 저희 회사에서 인턴십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블록체인에 핏한지를 한번 해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새로운 시도를 이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이제 블록체인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블록체인의 재미를 느끼고 이제 꾸준히 이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커뮤니티와 다양한 기회가 이제 존재해야 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이게 인재가 되게 공감이 가는 말인데 어쨌든 인재가 없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문제를 들여다 보면은 일단 웹3 시장 자체가 되게 불안정한 시장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그 가격, 코인 가격에 되게 영향을 크게 받는데 코인 가격이라는 게 되게 출렁출렁 거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정한 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이 좀 걱정할 수가 있어요. 이걸 업으로 삼기에는 좀 불안하지 않나라는 걱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진입하는 사람 자체가 많지가 않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 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되게 어떻게 배움을 시작할지가 되게 막막해요. 정해진 커리큘럼도 없고 어디에서 잘 가르쳐 주는 것도 없고 뭐 최근에 업사이드 아카데미 같은 것도 생기고 뭐 디사이퍼 같은 데서도 되게 잘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지만 뭐 저의 경험에 빗대 보자면은 그냥 개개인이 뭔가 그 하나의 사건 사고 같은 것들을 그냥 가십거리로 삼지 않고 되게 깊게 한번 분석해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기업들이 되게 정해진 커리큘럼을 잘 짜주더라도 결국 그거를 하는 것들은 이제 그 마음을 갖고 이제 진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 최근에 AI 모델도 되게 잘 되어 있으니까 그 AI 모델을 잘 활용해서 자기도 하나의 모델로서 이제 인풋으로 삼아가지고 좀 학습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 같고요. 어쨌든 컴퓨터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웹3라는 게 되게 비즈니스 로직이나 경제적인 것들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알기 위해서는 실제로 디파이도 많이 써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되게 복합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 준다기보다는 본인이 일단 열정을 갖고 뭐 이것저것 사용해 보면서 좀 이게 성장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좀 열심히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노력을 강요를 하는데 어쨌든 어쩔 수 없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뭐 마인부님 말씀에 되게 많이 공감을 하는 게 실제로 주니어분들 많이 만나 보면은 주니어분들이라고 하고 취준생분들 만나 보면은 실제로 웹3 프로토콜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을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업계에 진입을 하고 싶으시다면 그냥 웹3라는 분야 자체에 대한 컨빅션도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뭐 AI 잘 나와 있으니까 웹2, 웹3 역량도 진짜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빨리 러닝 커브를 그리면서 올라와야 할 것 같거든요. 뭐 갈수록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뭐 업계 전반에 대한 얘기일 것 같은데요. 현재 웹3 보안 생태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뭐 아까 언급한 인재풀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국내 한정된 문제도 괜찮고 뭐 글로벌적인 문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AI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은 게 AI로 인해서 개발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뭐 며칠 걸릴 거를 요새는 하루면 뚝딱 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비개발자가 바이브 코딩으로 프로덕트를 만드는 시대가 왔는데 이런 시대일수록 조심해야 될 게 지금 바틀넥은 사실 오디시란 말이에요. 개발 속도는 빨라졌는데 이거를 이제 보안 검수를 맡으려면 비용도 비용이고 기간도 기간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의 바틀넥은 오디시인데 막상 그거를 무시를 한다면은 되게 큰 참사가 날 수가 있습니다. 문헬 같은.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AI 바이브 코딩으로 해서 개발 속도가 되게 빨라졌지만 오디시랑 바틀넥을 무시하는 케이스들이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심지어 비개발자도 이제 할 수 있다 보니까 오디시의 중요성을 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보안의 중요성을 좀 무시한 채 프로덕트를 빌딩하다 보면은 결국에 이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개발자가 아니라 그 프로토콜에 투자를 한 그 프로덕트에 투자를 한 사용자들이란 말이에요. 뭐 투자자들이라던가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의 무게를 좀 소중히 해가지고 보안도 충분히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옆에서 이제 마인부님이 결국에는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그 사이클 중에서 단순히 찍어내는 거, 그다음에 그 외에 다양한 것들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찍어내고 뭐 버그 찾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안 보이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뭐 트리아지하고 고치고 이런 것들. 근데 지금 이제 LLM들의 발전으로 인해서 뭔가 커뮤니티 전반적인 생각이나 의견이 그냥 뭔가 LLM 나왔으니까 이게 뭔가 실버 블렛이다 다 되니까 이제 뭐 취약점도 그냥 이걸로 다 찾아지고 뭐 이제 뭐 오디터도 없어지고 약간 뭐 이런 좀 분위기인 게 조금 뭔가 조금 더 생각을 더 많이 해보고 개선이 되면 좋겠다 약간 이런 네, 의견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문득 든 생각인데 이제 모든 회사에서 이제 LLM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LLM이 버그를 찾는 좋은 도구다라는 이제 사실은 모두 이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이제 블랙 해커들을 또 당연히 LLM을 사용할 수 있고 우리도 그러니까 블랙햇이 당연히 LLM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이제 화이트햇과 블랙햇 모두 동등한 이제 환경에서 버그를 이제 찾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로덕트 출시 이후에 만약 버그가 발견이 된다면 이제 그게 과연 누구한테 먼저 발견이 될 것인지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에서 시도했던 이제 이브앤 벤치와 같은 이제 여러 가지 오픈소스된 이제 LLM을 이제 많은 회사들이 시도를 해가지고 이런 좀 보안 생태계에서 이제 블랙햇보다 화이트햇이 먼저 버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이제 빠르게 구축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뭐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은 사실 뭐 컨트랙트 단에서 발생하는 버그들은 뭐 커버리지가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긴 한데 뭐 컴파일러 단에서 발생하는 버그라던가 뭐 그보다 뭐 노드 수준이나 노드 클라이언트나 뭐 컴파일러 같이 좀 더 로우 레벨에서 발생하는 버그들은 아직 AI들이 커버를 잘 못하는 것 같기는 해요. 뭐 최근에 뭐 솔리디티에서 그 트랜지언트 스토리지 바꿔치기 해서 컴파일되는 버그도 나왔던 것처럼 뭐 그런 것들은 뭐 AI가 먼저 잡았다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뭐 지금 솔리디티 0.8이지만 뭐 1.0 가면 지금이랑 완전히 구조가 달라질 거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까지 발견해오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패턴의 버그들이 나오게 될 텐데 그 상황에서 찍어낸 코드들에서 한 번에 버그가 터진다? 뭐 이러면 뭐 피해 규모는 상상할 수도 없겠죠. 뭐 그런 저수준 업그레이드가 발생할수록 뭔가 휴먼 오디터들이 밑단에서 해주는 작업들이 좀 기여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뭐 이번 행사 학회 행사인 만큼 뭐 이 자리에 학생분들이나 취준생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뭐 향후에 보안업계에 진입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길러야 될 역량이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네, 이제 LLM을 활용한 그러니까 LLM을 활용해서 버그를 찾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갖춰야 할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LLM의 도움 없이 이제 코드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버그를 찾을 수 있는 그 능력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당연히 LLM이 더욱더 발전할수록 이제 저희가 이제 매뉴얼하게 버그를 찾을 수 있지만 당연히 LLM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 맞추어서 이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 또한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이상입니다. 일단 AI가 나왔다고 해서 역량이 달라지지는 않고요.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기본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중요한 거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제 동료가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동료였으면 하거든요. 제가 놓친 부분을 잘 찾아주거나 어쨌든 제 부족한 부분을 좀 메울 수 있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동료가 되게 필요로 하는데 그런 동료가 되기 위해서는 뭐 사실 AI가 있다고 해도 그 AI를 잘 쓰려면 결국에는 그 도메인 지식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도메인 지식을 기르고 기본기가 탄탄해야 AI한테 더 좋은 질문을 할 수 있고 그 좋은 질문을 해야 또 모델이 답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상한 질문하면 또 모델도 그만큼 성능이 퍼포먼스가 안 나오니까
네, 어쨌든 기본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뭐 추가로 이제 AI로 인해 바뀐 점이 있다고 하면은 AI로 인해서 어쨌든 프로덕트 빌딩이나 뭔가 툴 같은 걸 되게 빨리빨리 만들 수 있고 지식도 되게 빨리빨리 습득할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최근에 솔리티 컴파일러 버그가 나왔었는데 그 컴파일러 버그를 탐지할 수 있는 우리 고객 코드에서 이 컴파일러 코드 이 취약점이 해당하는 게 있냐를 빨리 확인해 보기 위해서 AI 통해서 그 탐지기를 한두 시간 안에 빌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또 이제 컴파일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좀 세부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실제 배움을 하는 학생들도 뭔가 트위터에서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 직접 AI 통해서 뭔가 탐지기를 만들어 본다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좀 AI 통해서 분석을 해본다거나 하면서 본인의 그 학습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또 그걸 통해서 기본기를 탄탄하게 해가지고 또 취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취업 가서 AI한테 잠깐 물어볼게요. 뭐 이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기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좀 뭔가 당장 집에 가서 해볼 수 있는 것들, 뭐 집에 이미 계신 분도 있겠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저희가 뭐 몇십 년 전만 했을 때를 보면은 영어만 할 줄 알면 되게 취업이 잘 되는 시대였잖아요. 근데 이게 기술이 발전하면 함으로써 이게 주니어들한테 요구하는 역량들이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기 너무나 좀 중요한 것 같고, 그 외에 아까 켈빈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이 LLM을 활용해서 우리 지금 인더스트리에 있는 것들을 써보고 이해하고 내가 어쨌든 해본 경험을 좀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흔히 뭐 약간 중고 신입이라고 하는데 이게 CS 쪽 분야에서는 그냥 내 스스로 중고 신입이 되는 게 되게 조금 다른 분야에 비해서 쉬운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뭐 반도체 엔지니어링 하는 쪽에서는 내가 학부생 때 그것들을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적은데 장비도 비싸다 보니까. 근데 CS 하신 분들은 그냥 내가 만들어 보고 뭐 클로드 코드 코덱스 켜서 바로바로 해볼 수 있다 보니까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이 LLM을 비롯해서 지금 이 뭔가 트렌드가 되고 있는 기술에 대한 경험을 가져보는 것, 그게 되게 조금 뭔가 채용을 하는데 채용 뭐죠? 취업을 하시는데 되게 좀 뭔가 큰 해자로 좀 작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만약에 사람을 뽑는다면 뭐 둘이 좀 비슷하다고 하면은 당연히 조금 더 그런 경험들이 많고 실제로 뭔가를 해봤던 사람들을 좀 뽑을 것 같아요. 네, 뭐 저도 뭐 정리하자면은 뭐 업계에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이니까 뭐 말씀을 못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뭐 마인 부분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거든요. 이제 업계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약간 우스갯소리로 다 목에 하나씩 폭탄 목걸이 차고 일한다라고 생각하고 일해라라고 하거든요. 사실 자기 목에 있는 폭탄 목걸이 터지면 이제 다 같이 터지는 거라서 보안업계라는 게 레퓨테이션 기반 비즈니스다 보니까 사고가 터지는 게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자기 목에 폭탄 목걸이가 터지지 않도록 최대한 열심히 일하고 사실 블랙캣 해커들로부터 따라잡히지 않기 위해서 꾸준히 자기 역량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들 업계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시니어 시큐리티 리서처들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면은 커피챗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